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 전후 윤석열로부터 걸려온 6통의 전화 모두 결론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를 닥달하는 내용이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지호 전 청장은 또 국회 봉쇄를 해제하라는 지시를 윤석열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는 진술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호의 진술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윤석열 주장과 배치되지요. 국회 무력화를 눈여겨 따지는 헌법재판관에게 매우 중요한 탄핵 판단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12월 3일 서울의 밤엔 12대의 헬리콥터가 어두운 공기를 찢으며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12대의 블랙호크 헬기가 국회 본청에 97명의 특수부대원을 쏟아냈지요. 한겨레는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일 낮 1시에서 2시 사이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현이 이때 헬기를 사전에 육군 특전사령부에 가져다 두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곽종근은 밑에 내 지시 없이는 헬기를 띄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헬기 투입이 늦어지자 김용현은 곽종근을 독촉했다고 하는데 헬기는 끝내 의원들, 시민들이 다 모였을 때 국회에 도달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에는 36살 이모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산 증식에 관심이 많은 탄핵 반대파입니다. 사실 과거엔 김어준 열혈 지지자였습니다. 온라인 유머 게시판에 회자되도록 관련 영상을 만들던 그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좌파는 위선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비상계엄 이후에는 애국청년, 우파전 활용, 사법카르텔, 좌파 삼촌 필승법 등의 컨텐츠를 올리며 극우 유튜버로 길을 바꿨다고 합니다. 현재 분노와 혐오를 팔아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이씨 말고도 분노와 혐오를 팔아 상업적 이득을 얻기 위해 극렬 유튜버로 돌변한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시 제2의 건국전쟁을 불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거침없이 그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의 측근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각각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오 시장은 명태균을 만난 적은 있지만 최측근인 강모 보좌관이 여론조사 샘플링을 받아본 뒤 명 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관계를 끊었다고 해명해 왔지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강 보좌관과는 별도로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를 잇는 또 다른 채널의 존재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이를 파악한 검찰은 추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준성만 방송 CBS 보도였습니다. 그제 40명가량의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헌재의 불공정성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김문수를 화제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탄핵 반대도 실은 윤석열의 복귀를 위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윤석열을 도우려고 한 자신의 이름을 지지층에 각인시켜서 대선에 대비하려는 것이지요. 윤석열을 적극 옹호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조차 누가 이재명과 가장 싸워볼만 하냐라고 묻고 다닌다고 합니다. 윤석열만 불쌍합니다. 매주 광화문에서 음모론을 설파하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가 탄핵 정국 이후 극우 정치의 정점에 섰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른바 애국 시민들의 헌금을 종잣돈 삼아 언론부터 쇼핑, 금융, 통신까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전광훈 유니버스의 실태를 파헤쳤습니다. 그들의 상품 6개 모두를 가입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넘기면 모두에게 종신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준다 이런 논리도 펼치고 있는데요. 전광훈은 한 달에 헌금이 10억이고 작년에 광화문 집회에 1000억을 썼다고 주장했는데요. 평화나무는 이 말을 전혀 안 믿습니다.
자기 능력을 뻥튀기해서 과시하는 것으로 봅니다.